안녕하세요, 모먼트키트입니다. 오늘은 플랩 카드 지갑 만들기 튜토리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넉넉한 카드 수납까지. 최고급 이태리 베지터블 가죽을 사용한 지갑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꼭 따라 만들어 보세요. 받으신 키트의 구성품입니다. 라이터와 쪽가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별도로 준비해주세요. 이 카드 칸에는 사선 타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만드는 플랩 카드 지갑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고 카드 칸 안쪽에 위치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새드 스티치를 미리 연습해 보시기에 좋습니다. 더 퀄리티 높은 가죽 지갑을 만들기 위한 꼭 알아야 할 꿀팁이 가득 담겨 있으니 영상 순서대로 차근차근 작업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토코놀을 준비해줍니다. 토코놀은 가죽의 표면이나 잔털을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로션과 같은 역할인데요. 카드칸의 입구 부분에 발라 사전 작업을 해줍니다. 동봉된 면봉이나 손가락을 활용해 가죽면에 넘치지 않게 적당량 올려줍니다. 천에 꽂혀있는 바늘을 빼서 준비해주시고 표면에 부드럽게 스미듯이 발라줍니다. 토코놀이 가죽 앞면에 묻었을 경우에 재빨리 천으로 닦아주면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바늘을 뺀 천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마찰로 문지릅니다. 이 작업을 2에서 3회 충분히 반복해줍니다. 마찰을 줄수록 깨끗하게 정돈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카드칸들도 모두 토코놀을 발라 작업해줍니다. 카드칸은 컬러를 선택하여 원하는 대로 조합해 디자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중 한 칸을 내추럴 컬러로 배색해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갑 안쪽이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태닝이 진행되었지만 그대로 사용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토코놀 작업을 꼼꼼히 해주어야 지갑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내추럴 컬러의 경우 토코놀이 묻으면 흡수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표면에 묻었을 경우 빠르게 닦아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끈해진 단면 모습입니다. 나머지 카드칸들도 입구 부분 동일하게 작업해줍니다. 토코놀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본딩 작업을 해줄 차례입니다. 수성 본드를 준비해줍니다. 본드 주걱인 헤라를 사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양 조절을 하여 적당량 묻혀준 뒤 이 카드칸의 날개 부분에 먼저 발라줍니다. 끝 지점에서 2mm 정도의 폭으로만 세밀하게 칠해주셔야 합니다. 2mm를 넘겨서 넓게 칠하게 되면 카드를 수납하는 부분까지 본드가 묻게 되니 반드시 2mm 정도의 폭을 지켜서 칠해주세요. 이 카드칸은 입구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3면만 칠해주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양의 본드를 바르게 되면 과도하게 뭉치게 되고 추후 바느질 작업에 어려움이 생기니 반드시 얇고 균일하게 발라주세요. 끝부분까지 발라야 들뜸 없는 완벽한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면만 칠해 주어야 합니다.
본드가 묻은 부분끼리 서로 붙어서 고정되는 방식이므로 덮개 부분에 본드를 칠하기 전에 카드칸 부분을 먼저 대어줍니다. 지갑의 구부러지는 부분에는 본드칠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칠할 부분을 볼펜으로 작게 표시해줍니다. 칠할 부분보다 살짝 안쪽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볼펜 자국이 밖으로 보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양쪽 다 표시를 했다면 똑같이 2mm의 폭으로 본드를 칠해줍니다. 끝부분까지 들뜨지 않게 꼼꼼하게 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카드칸과 덮개를 합쳐줄 건데요. 아래쪽 카드칸을 먼저 붙여줍니다. 단면에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끝을 맞추어 부착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지갑의 퀄리티가 훨씬 더 올라간답니다. 코너 부분도 꼼꼼하게 부착해주세요. 끝부분을 먼저 맞춰놓고 중간 지점을 부착하면 깔끔하게 붙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윗 카드칸을 끼우듯이 넣어주고 퍼즐을 맞추듯이 부착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부착하는 것 잊지 마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해줍니다. 본드로 붙인 가장자리를 힘으로 눌러주면 더 강력하게 고정할 수 있고 바느질도 예쁘게 할 수 있답니다. 가죽공예는 이런 사소한 디테일이 제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이제 바느질 작업을 할 차례입니다. 새들 스티치 기법으로 바늘 2개를 사용하여 바느질합니다. 실은 필요한 부분의 4배 길이 정도로 잡아줍니다. 이 플랩 카드 지갑의 경우 펼친 면적의 사면을 따라 길이를 재고 이 길이의 4배만큼 실을 잡아줍니다. 실의 길이가 긴 편이니 꼬이지 않게 조심하세요. 4배 길이의 실 양끝을 잡아줍니다. 양끝에 바늘을 하나씩 끼워줄 건데요. 구멍을 우선 통과한 뒤 실의 중간에 바늘을 찔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죽공예용 실은 여러 가닥이 뭉쳐있는 형태이므로 이렇게 가운데를 찌르면 통과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반복하여 총 2번 진행해주세요. 실을 잡아당기면 묶지 않아도 고정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해 줍니다. 이제 새들 스티치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드칸이 겹치는 구간은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바느질을 2~3번 되감아 작업해 주어야 튼튼합니다. 바늘을 통과시켜 구멍이 실의 중앙에 오게끔 위치해 줍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은 꼭 2~3번 정도 감아서 작업해 주세요. 예쁜 사선땀이 나오려면 양쪽으로 힘껏 잡아 당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선으로 타공이 되어 있으니 사선 구멍의 끝과 끝에 바늘을 찔러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음새 부분 대감기 바느질 하는 중인데요. 두세 번 정도 튼튼하게 마감해 주세요. 새들 스티치를 다시 한번 천천히 옆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바느질은 어디에서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쪽가위나 가위를 이용하여 실을 2mm 정도 남기고 잘라줍니다. 라이터로 실을 지져서 마감해주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잘라도 상관없답니다. 이렇게 라이터로 마감해주면 바느질 완성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면을 마감하는 작업입니다. 토코노를 사용해서 마감합니다. 적당량 발라서 손으로 문질러 줍니다. 이 작업을 반드시 해줘야 예쁜 단면을 완성하실 수 있는데요. 천으로 세게 마찰을 주며 문질러 줍니다. 단차가 심한 부분은 사포를 활용해서 갈아주는데요. 너무 과도하게 깎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사포질을 해줍니다. 코너 부분도 신경 써서 다듬어 줍니다. 이 위에 다시 토코노를 한 번 더 바르고 문질러서 광택을 내주는 작업을 합니다. 최소는 2에서 3회, 많게는 4에서 5회까지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됩니다. 단면 마감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코놀로 단면 마감을 완료한 곳은 이렇게 매끈하게 완성됩니다. 안 한 곳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지갑 만들기는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따라하는데 어렵진 않으셨나요? 만드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가죽 공방에 가지 않고도 키트를 배송받아 집에서도 충분히 가죽공예 할 수 있답니다. 직접 만들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꼭 한번 선물해 보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만들기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